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입니다. 오늘은 SF 소설 환상문학의 고전인 화씨 451에 대한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책을 불태우는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담아낸 책인데요. 제목인 화씨 451도 종이가 제일 잘 타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책을 직접 불태우는 방화수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 몬테그가 이런 체제와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배경은 미래사회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이 선거 같은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는 책 읽기, 즉 독서가 금지되어 있고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발각되면 방화수가 출동해서 즉시 불태웁니다. 주인공인 가이 몬테그는 이 방화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방화수는 자신의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요. 몬테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몬테그의 아내인 밀드레드는 이 사회에 전형적으로 수긍해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가상현실 TV인 벽면 텔레비전, 그다음에 귀마개 라디오 이런 것들에 깊이 중독되어서 나만의 어떤 깊은 사고 없이 즉각적인 쾌락과 사회가 정해준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몬테그는 남들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사고하는 클라리스라는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자기 일과 또 이 사회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몬테그의 마음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곧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몬테그는 책을 몰래 숨겨 읽기 시작하죠. 점점 지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마음속 갈등은 커져갑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감도 커지게 되고요. 밀드레드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몬테그는 은퇴한 영문학 교수 파벌을 찾아가서 책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은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해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관인 BT 서장에게 발각되어서 자신의 집을 직접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몬테그는 화염 방사기로 BT 서장을 살해하고 도주하죠. 그리고 로봇개인 사냥개에게 쫓기면서 도시를 탈출하게 되고 반체제 지식인들의 공동체를 만납니다. 이들은 각각 한 권의 책을 외우는 방식으로 책을 보존하는데요. 몬테그도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사람으로 일정 역할을 부여받게 되죠. 이 책은 몬테그가 떠난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폭격되어서 완전히 파괴되며 끝납니다. 그러나 저자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는데요. 도시를 떠난 몬테그를 비롯한 아까 말했던 반체제 지식인 공동체가 책을 이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놀랍게 다가왔던 점은 이 1953년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현재 사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벽면 텔레비전, 귀마개 라디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디어 매체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진짜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은 회피하고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겹쳐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또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이 사회의 존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사적인 구조나 캐릭터를 보면 좀 단순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전개가 좀 급작스럽다?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책이 가진 다양한 상징이나 비유들이 너무나도 와닿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잘 투영해서 고민해 볼 것들이 다양하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인간에게 비판적 사고는 어떤 의미인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아니면 현대 미디어와 현실 도피의 관계, 또 사회에 순응하는 것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 또 지식인의 책임은 무엇일까? 그리고 책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등등 정말 생각해 볼 주제가 무궁무진했거든요. 이런 다양한 문제 가운데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던 부분은 진짜 대화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몬테그는 클라리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죠.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는 어떤 점이 달라서 그랬을까? 작품 속에서 클라리스는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몬테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클라리스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옷, 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니면 공허하고 추상적인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클라리스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진짜 대화가 아닌 거죠.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화란 깊이와 진정성이 있는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이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주제든지 나만의 관점을 갖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건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 있어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고, 그래야 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돌아오는 답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와 침묵도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 과잉과 콘텐츠의 쾌락적 소비, 이런 것과 같은 우리 현실에 맞닿은 문제를 생각해보게 해요. 알고리즘, 가짜뉴스, 쇼츠 이런 것들이 책을 태우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책을 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걸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고전문학으로도 분류되더라고요. 고전문학 가운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도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아서 의미, 재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토론하기에도 적합한 주제거리가 많아서 이 토론하기 위한 책을 찾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실 451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